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순식간에 이제 폭소를.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데자뷰. 이런 걸 데자뷰라고 하죠. 윤석열과 박근혜의 다른 긴급 재난 상황 속에 같은 말.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9일 전날 폭우 침수로 일가족이 사망한 신림동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2014년 4월 16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가 침몰한 지 7시간 만에 나타나 한 말입니다. 지난 8일 폭우 상황 속에 윤 대통령이 퇴근 후 자택에 머문 걸 놓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왔기 때문에 비상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거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보고받을 것을 다 받고 지시도 내렸다고 적극 반박했는데요.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있는 아파트가 약간 언덕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정도니.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8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침수가 시작된 걸 알면서도 퇴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가 9일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접 밝혔는데요. 하지만 더 큰 논란은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자리가 8일 폭우로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장소여서 더욱더 큰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이곳에서 찍은 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하면서 비난과 비판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윤리의식은 고사하고 국민의 참사를 정부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놀라운 멘탈을 보여줬습니다. 윤 대통령은 밤사이 자택에 머물며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며 폭우 상황에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나와보지도 않고 뭐 했냐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멀쩡한 청와대를 왜 나와서 이런 비상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긴급한 상황을 우려해 대통령 관저와 직무실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용산 직무실 이전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여지없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지침을 내렸다면서 자택에 머문 건 대통령이 경호와 의전을 받으며 나가면 현장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거기 그러면 이제 새벽에 바로 가면 아프리카가 10분, 나오죠.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예. 그렇죠.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차도 네. 거의 안 막히고 10분 내에 갔어요. 사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침수된 지역도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새벽에 갔더니 도로 안 잠겨 있더라. 가는 길은 그랬는데 혹시 그 자택 주변이 침수됐었나요? 그러니까 자택 주변이라고 하면 예. 언덕은 사실은 침수될 리가 없어서 저도 그렇죠. 사전에 정말 궁금해서 가봤는데 전혀 침수가 안 됐고, 그 고속터미널 뒤편이나 아니면 그 건너편 반대편이죠. 그러니까 집무실 오른쪽 말고 교대역 사거리하고 강남대로 가는 쪽, 그쪽은 좀 지대가 낮아서 침수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두 군데 다 살펴봤는데 예. 전혀 침수가 안 됐어요. 두 군데 다. 9일 새벽 서초동 대통령 자택 인근의 수해 피해로 외부로 나갈 수 없다는 말은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핑계는 여러 진보 유튜버들의 현장 확인으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는데요. 8일 폭우가 쏟아진 저녁 시간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 도로에는 수해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거짓말이 드러나자 말 바꾸기를 한 건데요.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된 해명이 없는 거죠. 대통령실은 또 전화 지시와 대면 지시에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는 헛소리도 늘어놓았는데요. 하지만 이 해명도 야당 비판이 곧 뒤따랐습니다. 국민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대통령을 신뢰하실 수는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자문자답하기 바랍니다. 전쟁, 자연재해, 질병 등의 국가재난 상황이 와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전화 지시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집과 상황실이 다르지 않으면 용산에 출근은 왜 하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폰트롤 타워다라는 비판이 나온 건데요.
이에 대해 이번에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나서 사전 매뉴얼에 따라 대처한 것이라고 재반박했고, 여당도 100년 만에 호우 피해인데 민주당이 정치 공세에만 열을 올린다고 비판하는 등 하루 종일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힘당은 아니라고 한심한 폭우 대처의 어거지 변명과 해명을 늘어놓으며 진화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게는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무능력으로 이 기회마저 날려버렸는데요. 이제는 곧 10%대 추락하게 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보게 될 듯합니다. 이쯤 되면 진짜 관둬야죠. 자격 미달, 함량 미달, 수준 미달. 대통령이라는 직이 당신에게는 너무나도 과합니다.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여당의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기소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부정부패, 뇌물수수, 불구정시장 수수가 등 부정부패가 있을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여당 됐을 때 다르고 야당 됐을 때 도덕적 기준 다르다 이런 또 다른 내로남불 논란, 사당화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적어도 1심 판결까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하도록 당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것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의원이 이 규정은 야당을 탄압하는 통로로 쓰일 수 있다면서 처음으로 그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재명 의원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한 당원 80조가 현 정부의 야당 탄압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지적인 거죠. 당원들의 개정 청원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며 이른바 방탄용 청원 논란에도 선을 그었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당원 80조는 부정부패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당의 정신이라며 이를 개정하는 건 내로남불, 사당화 논란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구태의원하고 뻔한 레파토리, 자기 정치를 위한 박 후보의 주장인 거죠. 강훈식 의원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개정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개정 여부 논의에 들어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직을 정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6일 전준위 회의에서 개정 안건이 통과될 경우 전당대회에서의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원 80조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인데요. 윤석열 검찰로부터 정치보복 수사를 당하는 이재명 후보가 기소될 거라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거죠. 지금 검찰은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대표가 되고 기소하면 당대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인데요. 알면서도 이런 규정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바보인 거죠.